사실 그 별 계획 없이 시작한 야, 영화이긴 근데 한데 보내준 대본에 비하면 진짜 엄청 너무 고퀄리티야. 얘기가 너무 막 지옥 같은 얘기들 막 내가 해주시면. 오면서 아니 뭐 이게 대본이에요? 막 이러면서 제가 잘 실수했어요. 대본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대본이 아닌 것을 보내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도 연희도에 있고 그럼요. 네. 맞아요. 네, 뭐 그렇게 핑계를 대는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어쨌든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광장 이야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페미니스트의 과제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앞으로 여성 정치, 우리의 페미니스트 정치는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마무리로 좀 해보면 좋겠다.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그리고 저는 이제 노동 관련해서 활동을 하니까 우리 일터에 윤석열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일터의 윤석열. 네, 이런 고민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 탄핵 집회가 한창일 때 이제 지역구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 나온 분 중에 좋은 책 신사고라는 아시죠? 알아요. 네, 참고서 만드는. 네, 좋은 책 신사고 노동자분들이 지금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회사를 상대로. 왜냐면 사장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야말로 그 일터의 윤석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비슷해요.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런 거죠. 어쨌든 아닙니다. 어쨌든 그 노동조합이 굉장히 치열하게 오랫동안 싸웠지만 아직 교섭도 못 하고 있고 근데 그 사용자의 갑질과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와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 배제와 이런 게 너무 심각하고 네, 근데 그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터의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탄핵 광장이 열려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탄핵의 모든 이슈를 끌어들이면서 사라져버린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이슈들,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윤석열 덩어리들 어떻게 좀 같이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알리고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한편으로 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정치가 단순히 그냥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이런 정치로 어떻게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하나는 페미무다에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권수택님이 책으로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건강, 자궁과 난소의 여성들의 자궁 이야기, 임신 출산 빼고, 임신 출산은 빼고.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민주노총설본부에서 여성위원회에서 북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근데 너무 자기 문제인 거죠. 일터에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고 너무 일터에서 일하면서 생리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 남성들 관리자가 남성인 경우는 저도 정말 모르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매달 너무 아픈데 매달 얘기하면 너무 꾀부리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고 눈치 보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이제 산부인과에 저는 산부인과 가서 유방 촬영 기계 있잖아요.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짧아서 그거요? 이게 높아. 아니 저는 여기서 깜짝 개인정보 잠깐 방출하자면 유방 조직이 좀 조밀해서 그거 너무 아파서 못 찍거든요. 4번 시도했다가 듣기 하나도 아프잖아. 비명을 지르면서 겨우 참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3번 다 결국 실패했어요. 아니 그게 남성들의 어떤 부위를 검사하는 그런 기계였다면 과연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유방 초음파가 보험이 되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초음파가 훨씬 더 검진에 좋은데도 그 기계를 쓰는 건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네. 네, 근데 그런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디에 지원하고 어디에 보험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걸 알까 과연 그걸 여성들이 했다면 이 모양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그런 건강 문제와 그리고 이런 페미니즘과 그리고 노동과 그런 이제 의료기술이나 이런 기술과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책 자막 아까 여성단체 소개 이거보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재밌을 것 같아. 왜 그래? 아니 저는 이게 아까 이 새로는 아니지. 새로는 아니고 이제 부상하고 있는 여성 시민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서로 만나야 할지 부분은 어쨌든 추상적이지만 계속 좀 다뤄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저의 고민은 이제 대의제 기구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양당 정치에 그나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양당 정치가 모든 희망과 모든 절망을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 생각했어요. 왜 여성단체는 불신하면서 정당 정치는 그렇게 북적북적 하는가. 똑같이 대의제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대의제가 있고 이쪽은 그래도 결사체인데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아까 얘기하셨던 소비자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다이렉트로 뭔가 요구를 하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그게 굉장히 효능감이거든요. 국회 가가지고 막 의견을 썼는데 어쨌든 뭐 통과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어떤 피드백을 즉각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상은 원래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꾸준해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되고 느리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세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도 정당에 치우친 정치 외에 여성단체들이 하는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성단체들이 물론 움직임이 좀 느릴 수는 있죠. 답답할 수는 있지만 정책을 한 땀 한 땀 만들어가고 또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게 사실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앞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컨텐츠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다른 기획이다. 우리 인터넷 강의잖아요. 다른 기획이다. 여성 시민들하고 어떻게 만날 것이냐의 문제를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이 사실 없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좀 하고 있어서 변명을 좀 해보고 저도 좀 되면 저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불신하는 건 맞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다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정보가 너무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몰리는 곳이 있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김어준한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김어준 왜 표정이 다르죠? 네. 김어준에게 돈이 몰리는 거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 저는 그게 그 분들이 잘못했다는 그 돈을 이제 모금해서 그 김어준한테 주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안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음모론 얘기했지만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우리 사람 되게 복잡하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순하게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쁘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로튼 일단 너무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의심해야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는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든 복잡한 건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약간 일종의 음모론의 대상, 그 음모론의 소재가 돼본 적이 민주노총.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이 많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국정원 댓글에도 민주노총 얘기 민주노총 아니고 민노총.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고 교섭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교섭을 하고 있었어요. 조합원들은 정말 몇 달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파업을 하고 농성을 하고 막 이러고 있었고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당한 요구고 그동안 못 받았던 거를 돌려달라는 요구인데 왜 이렇게 이런 단순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까? 수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노동조합에서는 우리 이런 방식으로 같이 싸우자.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이게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을 때 뭔가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어느 순간 교섭에 막 매진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우연찮게 어떤 조합원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높은 임금을 받고 굉장히 프락치다? 아니 뿌락지단은 아니고 노조 간부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엄청 돈을 많이 받으면서 뒷돈을 받으면서 대충 일을 하고 회사랑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뭔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있죠. 70년대에. 뭐 간혹 그런 뭐 소위 어용 노조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하지만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갈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김어준 씨의 여러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정말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특히 유가족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걸 규명하려고 하고 같이 책임지려고 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추정한 음모론 어떻게 봐야 되지? 샷다운시켜야 된다니까요. 전혀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도 그럴 수 있군요. 김어준 얘기를 좀 더 뭔가 끝내면 끝마무리를 하면 이번에 이제 가방위에서 또 다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받은 게 있다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달라진 게 느낀 게 저희 단체 성명을 썼어요. 네, 국회가 그런 공론의 장인데 거기서 한 개인이 받은 제보라고 해서 그걸 공론장에서 그렇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검증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건 과방위의 유감이다라고 저희가 썼는데 그게 이제 SNS에서 되게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근데 과거와 달랐던 거는 응원이 더 많았어요. 네. 편하네요. 네. 그거는 확실히 변하네요. 네, 저는 예전에도 이제 김어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걸 많이 썼었는데 TBS 때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이 가장 응원의 목소리를 많이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마무리로 김어준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손희정 팬 마무리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속 셧다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중독 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독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독 얘기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독 물질이 어떨 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 G 실험인데요. 여러 가지 놀거리나 시간을 보낼 것들이 많은 장치 속에서 중독 물질이 담겨져 있는 물과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중독물질 담겨져 있는 물을 놓으면 쥐가 이거를 얼마나만큼 이 물을 마시는가 뭐 이런 실험이거든요. 근데 다른 걸 할 것이 많을 때 덜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셧다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온라인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 거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유튜브는 좋은 툴로 가져가되 템이 묻다가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좋은 플랫폼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저는 페미니스트 채널이 시작됐다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스트 채널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재미있는 채널도 꽤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각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언론개혁 시민연대. 그러니까 저는 좀 페미무다의 다른 점, 차이점이라면 어쨌든 단체들이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채널들이 있었고 또 되게 역할들을 많이 하셨지만 단체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일단 독하다. 아니, 올라오는 거 보면 이미 독해.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쉽사리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또 다른 점이고.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 아니야? 지금 이미 뒤에 옆에 맞네? 아니 색밖에 보이는 실시간 보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많이 파셔가지고 팬을 많이 만든 다음에 팬덤 안 돼. 팬덤이 미래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 안 돼. 근데 정말 팬덤만 미래인 것 같지. 뮤진스만과 아미 아니 어쨌든 뭐 그런 오프라인 행사도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얘기는 나눴었어요. 일단 구독자를 좀 더 많이 찍고 저희가 구독자 1,500명 넘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매주 600. 올라가나요? 와. 컨텐츠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거는 와, 이제 대단하다. 너무 힘들 것 텔레그램 같은데.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희가 이제 10회차로 만든 거고 이거 이외에는 주간으로 이거를 좀 고정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와. 대단하다. 그거 진짜 어려워. 그래서 확실히 네, 앞으로 또 될 걸 좀 예고를 드리면 저희가 좀 매주 뭐 게스트분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저희 둘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매주 컨텐츠가 올라갈 것이고 그게 뉴스 브리핑일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판례를 함께 그래서 보고 너무 중요한 그런 것도 변호사님과 함께 하려고 준비 중이고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인건비 잘 챙기면서 하세요. 네. 제발. 인건비가 나오려면 여러분 구독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진짜 주옥 같은 일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초대해 주셨는데 오셔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